근데 현재는 덕진구가 비싸기 때문에 네. 덕진구를 중심으로 좀 샘플링을 해보면 네.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래서 보면 가장 좀 많이 빠졌던 아파트, 많이 올랐던 게 많이 빠졌거든요. 네. 시끄러운 아파트를 먼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많이 빠진 거를 보니까 이제 혁신도시가 가장 많이 빠졌고요. 최고점일 때 가장 비쌌던 거는 좀 에코시티 위주입니다. 네. 에코시티 요런 데 좀 이제 비쌌던 곳이고 네. 확실히 근데 요런 데가 연식도 받쳐주고 하니까 조금 덜 빠지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26%대, 28%대. 네. 그럼 혁신도시는 40%대 많이 빠졌어요. 오. 그리고 이걸 가지고 현재 나오는 매물과 네. 비교를 해보면 그럼 좋죠. 더 좋겠죠. 네. 그래서 에코시티 3차부터 가볼까 했습니다. 전주 에코시티 더샵 3차. 네. 저희가 샘플링한 것은 혁신도시 하나, 이제 에코시티 두 단지를 비교하면서 네. 현재 얼마 정도가 고평가되어 있는지 PIR 지수라는 걸 가지고 저희가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네. 자, 에코시티 더샵 3차가 네. 34평 기준으로 최고가가 7억, 지금 1억 8,800 떨어져서 26%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5억 1,200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34평. 거의 뭐 2억 네. 이렇게 네. 최고가 대비 하락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전세는 2억이고 매매는 5억 1,200에 거래됐네요. 아. 최근에는. 자, 4억 9천까지도 거래된 게 보입니다. 그러네요. 네. 저희가 이제 큰 지표를 보고 하다 보니까 네네. 조금 단점이 뭐 특이한 구조들 있잖아요. 복층 네. 구조나 조망권이나 이런 그렇죠. 것까지의 디테일하게는 좀 못 들어갑니다. 동층, 향 네, 이런 네. 것들은 약간 좀 배제하면서 네, 그거는 이제 그 비율만큼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니까 최고가 7억 찍었던 게 네. 어디 아파트지? 2020년 11월에 7억이었네요. 1105동. 네. 저는 또 18층이 네. 최고가 7억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 뭐 6억 5천, 6억 4,800 뭐 네. 이렇네요. 그때가 아마 입주 때인 것 같아요. 네. 거의.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4억 9천, 뭐 5억 1,200, 5억 2,500 이렇게 거래가 되었습니다. 거진 지금은 5억대 이렇게 거래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PIR 지수로 봐야 되겠죠. 네. 전주에 덕진구로 들어옵니다. 네. 덕진구로 들어와서 가격 흐름을 보니까 매매가가 생각보다 덜 빠져요. 그렇네요. 다른데 보통 2%씩 빠지거든요. 네, 2%, 1% 이렇게 빠지는데 전달 대비해서 그죠? 근데 0.6%면 이제 비교적 좀 덜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지역 대비는. 근데 전세가 네.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네, 전세가 2%대. 네. 근데 그 앞전이 좀 잘 버텼어요. 네네네. 전주가 좀 늦게 움직이네요. 사실 코로나 때 조금 늦게 다른 도시에 대비 좀 늦게 올랐고 또 늦게 좀 떨어지는 네. 느낌. 예. 강릉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보니까 이 전주라는 도시는 폭이 그렇게 막 오르내리지 않아요. 이게 전라도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투자자들의 유동성이 네. 덜 들어오는 거죠. 예, 보통 투자자가 들어오면서 팍 올랐다가 투자자가 나가면서 팍 빠지는데 이 투자자의 난입이 조금 덜했던 다른 도시 대비는 이래 볼 수 있고 지금 투자 점수는 보통입니다. 네.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아직 기다려야 되겠다라는 큰 틀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자, 그다음 전세 대비 저평가도 전세가 박살이에요. 좋았다가 와, 진짜 박살나다시피 떨어지고 있네요. 네. 네. 그다음 이제 소득 대비 저평가를 보면 보통 저희가 이제 전체 내지는 15년을 보거든요. 네네. 근데 전체를 보니까 안 맞죠. 안 맞네요. 네, 후반이 다 빨갛죠. 그렇죠. 예. 15년을 봐도 조금은 안 맞아요. 네. 왜 그러냐면 에코시티, 그다음에 만성지구, 혁신도시. 혁신도시, 이 신도시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아까 13년도 저쪽이 이제 혁신도시. 네. 그다음에 18년도부터가 이쪽이 이제 만성지구랑 에코시티, 효천지구 막 이러니까 요건 좀 안 맞고 10년을 봐야 된다. 이걸 보는 게 좀 더 적절할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 요때가 좀 저평가 구간, 네. 요때가 고평가 구간, 요때가 또 저평가 구간, 고평가 구간. 근데 이 고평가가 전고점을 훨씬 돌파했죠. 그러네요. 요때는 많이 고평가 구간, 요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은 4.7, 최고 높았을 때는 22년 7월까지인데 네. 꽤 오래 갔어요. 맞죠? 이게 보통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21년 하반기가 네. 최고점이 이제 그렇죠. 찍었을 때거든요. 네. 얘는 거의 6개월에서 1년 정도 좀 늦어요. 네, 좀 네. 늦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는 5.4, 어. 최고점일 때는 5.7, 현재 5.4. 그래서 이걸 대입을 시켜보면 4.7, 5.7. 그래서 21% 정도 고평가다. 다른 데 대비 고평가가 작아요. 좀 완만하네요. 네, 완만한 거예요. 다른 데는 거의 40%에서 최소 30%에서 50%대까지. 그렇죠. 많은 데는 60% 이래 네. 가거든요. 평균값을 15년으로 4.5를 넣어도 자, 4.5를 넣어도 20%대 고평가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전주라는 도시가 우리 시드래곤님 말씀처럼 그렇게 고평가 지수가 크지 않았다. 막 출렁거리는 네. 그런 게 없네요. 네, 그런 건 아니었다. 약간 서해 바다처럼 파도가 좀, 찰랑 잔잔하게 네. 흘렀던 것 같아요. 네, 동해 바다가 아니었다. 네. 그다음에 현재 5.4인데 여전히 15% 정도는 고평가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쌀 때 있죠. 네. 가장 쌀 때가 4.3이거든요. 그때였네요. 요때. 네. 요때이고 그리고 또 과거 2015년도 4.3. 네네. 그다음에 요때 2011년도도 4.3입니다. 4.3 구간이 네. 좀 여러 번 있었네요. 네. 요때는 혁신도시나 이런 게 들어오기 전이니까 요때를 네. 보기에는 좀 안 그렇죠. 맞을 것 같다. 네. 이래 보이죠. 네. 그래서 4.3 정도 잡았을 때는 마이너스 9% 정도 빠지더라.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에코시티 더샵 이거를
최고가가 7억이었죠. 네, 7억이었어요. 네, 그러면 7억에 21% 고평가된 걸 역산출해 보면 네. 5억 7천 정도가 적정하다 이래 나오고, 그럼 얘가 정말 쌀 때 네. 거의 요구간, 그다음에 요구간, 그다음에 요구간, 네. 2000 거의 10년 가격을 네. 역산출한 거 하면 얼마냐? 5억 2천대입니다. 근데 지금 고평가를 우리가 약간 걷어내고 적정 가격과 적정 가격이 뭐 그렇게 크진 않아요. 차이가. 맞죠. 네. 그래서 보면 전체 자체는 덕진구 자체는 15% 고평가지만 네네. 개별 단지가 팍 빠져서 나온 거는 거의 적정 가격에서 저점 가격 사이, 오히려 아니면 저점 가격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여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구 100만 이하 도시를 봤을 때 창원, 천안, 그다음에 청주, 네. 그다음에 이제 전주를 보고 있는데 네. 비슷해요. 그렇게 팍 오르다가 더 올라가려다가 못 올라가고 이제 전체 미국발 금리 인상기가 네. 오면서 침체기가 왔는데 근데 생각보다 단지별로 보면 많이 빠지고 있다. 이런 거는 반드시 또 뭘 봐냐? 네이버 부동산.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이 네.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네. 네. 자, 그래서 34평대 보고 네. 자, 그다음에 매매로 동일 매물 네. 묶고 매매로 찍어서 낮은 가격 단가가 순으로 보니까 5억이 5억대 나옵니다. 와, 탑층이고요. 5억 초반, 네. 중반 네. 이렇게 나옵니다. 네. 5억대 초중반에 나와요. 네. 네, 이런 거 15층, 16층인데 5억 중반 이래 그죠. 나오거든요. 네. 네. 그래 보면 5억 중반 나쁘지 않아요. 네. 그렇죠. 5억대 에코시티 더샵 3차 매력 있다. 지금 나와 있는 매물들을 약간 잘 딜만 하면 우리가 저점 가격에 조금 가깝게 살 수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내부 부동산 매물로 봐도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면 우리가 수치상으로 저점 가격에 사는 게 맞기 때문에 네. 지금 나와 있는 매물도 잘 사면 매력적인 가격으로 살 수 있다. 네. 자, 그 다음에 에코시티 자이로 가겠습니다. 네. 에코시티 자이는 6억 6천 갔던 게 1억 8천 5백 떨어져서 28%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4억 7천 5백입니다. 야, 요거는 바로 밑에 있는 건데도 네. 좀 싸네요, 그죠? 그렇죠. 요 바로 밑에죠. 네. 와, 이거는 자연 첫 초품화. 그렇죠. 네. 자, 에코시티 자이 2차 네. 가겠습니다. 초등학교를 단지 내로 보내냐, 네. 차를 하나 건너느냐, 네. 그 차이가 약간의 차이가 만드네요. 약간의 차이가 저 돈이 한 1억 이렇게 네. 차이가 나는군요. 네. 자, 그래서 에코시티 자이 2차를 보면 4억 9천부터 5억대 이래 있어요. 저층이긴 한데 20층짜리 5억 천. 네. 거의 비슷한데 살짝 더 쌉니다. 네. 거의 비슷한데 살짝 아까 14층 저런 거는 4억 9천이잖아요. 예. 맨 위에 있는 거. 예. 네. 저런 거는 뭐 동 이런 것만 조금 괜찮으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보면 이제 요것도 4억 9천에 거래됐는데 4억 7천 5백이 저가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없어졌고 네네네. 4억 9천 정도. 네. 4억 9천 정도. 요거는 한 5억 2천, 5억 네. 5천 뭐 이 정도 네. 맞죠? 비슷하네. 비슷하네. 3천 차이예요. 예. 그럼 저 3천을 가지고 초등학교를 보내느냐, 길 건너 보내느냐. 네. 이 3천에 달려 있네요. 예. 이거는 개인 취향이고 네. 필요한 사람이 더 선택을 우리보다 더 잘하실 것 같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인 네. 학부모잖아요. 네. 3천을 더 씁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혁신 도시로 가야 되겠죠. 호반 베르디움이 호반 베르디움은 더 많이 빠졌어요. 6억 7천까지 갔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에코시티 자이 2차보다 더 높았네요. 네. 그게 2억 7천 빠져서 40% 하락해서 4억대. 야, 이 앞자리가 바뀌었어요. 예,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4억입니다. 자, 혁신 도시로 가야죠. 네. 호반 베르디움. 네, 호반 베르디움. 네, 거기. 1차 요거겠죠. 호반 베르디움 2차. 2차. 자, 요게 호반 베르디움 더 센트럴 2차. 요거 맞나? 자, 확실히 아는 게 좋으니까. 네. 자, 제가 전라북도 그래서 요거죠. 요겁니다. 1차네요. 1차. 1차네요. 네. 네. 자, 호반 베르디움 1차. 네. 네. 만성초등학교 옆에 있는. 네. 그리고 자축으로는 또 상권도 가깝고. 네. 네. 여기가 이제 많이 빠졌는데. 학원가도 또 좀 있고요. 예, 학원가도 있고 주거지로서는 상당히 괜찮아요. 네. 근데 뭐 혁신도시 인근이 다 제가 볼 때는 다 살기 좋아요. 네. 33평이고요. 33평 기준으로 이제 6억 7천까지 갔던 게 네. 지금 4억대까지. 여기는 지금 앞자리 4억 찍은 게 저번 달부터 지금 찍고 있어요. 네, 몇 개가 보여요. 네. 몇 개가 보이고 네. 저는 이거 빨리 네이버 매물 보고 싶은 거예요. 네, 진짜 보고 싶네요. 네, 지금 전세도 한번 보고 싶어요. 전세가 2억 7천, 3억 3천. 갱신. 와. 지금 이거 시장 좋아지면 네. 재밌겠는데요. 네. 자, 전북 혁신도시 호반 베르디움. 네. 호반 1차. 네. 전북 혁신도시. 요거겠죠. 네. 그렇죠. 아파트 이름이 좀 헷갈려요. 네, 이게 네. 신도시들은 길어서 네. 확실히 해야 됩니다. 비슷한 것도 많고. 네. 이거 단일 평수네요. 단일 평수고. 전체로 하고
매매로 하고 동일 매물 먹고 낮은 가격 순. 4억이 나옵니다. 4억대 나옵니다. 나와요. 네. 지금 4억. 네. 이게 뭐 3층, 4층 뭐 이렇거든요. 네. 근데 좀 층이 높은 거는 잘 안 보여요. 그렇네요. 네, 층이 높다 하면 이제 4억 중반으로 네. 이렇게 좀 가야 되고. 예. 네, 저층 기준으로 저가 기준으로 네. 4억대 근데 나옵니다. 아까 우리 그 실거래 같은 경우 한번 보죠. 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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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실 같은 경우는 12층.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많이 좀 깎은 거죠. 그렇죠. 이거는 현장을 가서 네. 두들겨야 됩니다. 네. 두들기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뭐 4층 저런 것도 제가 볼 때는 4억이 나왔는데 약간 노크 조금 심하게 하면 앞자리가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보면 4억대 마이너스 28%예요. 마이너스 28%고 물론 이제 혁신도시가 연식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네. 에코시티보다는 좀 더 빠졌는데 한 5, 6년 이렇게 차이 나지 않아요? 네. 근데 주거 환경으로 나쁘지 않거든요. 나쁘지 않죠. 네, 결코 나쁘지 않은데 가격은 확 싸요. 네. 네, 가격은 확 싸고 요 정도면 우리도 신이 아닌 이상 다시 예상하기는 힘들지만 네. 쉽게 다시 나오기 힘든 가격이다. 이게 나오죠. 네. 네. 저는 지금 참고로 저는 이제 투자자이기 때문에 네. 투자로서 지금 전주를 봐야 된다 했을 때는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봐줘요. 왜냐하면 전세가가 아직까지 좀 안 받쳐줄 것 같아요. 전세 하락률이 예, 2%, 예, 지금 2억 6천 이래도 되거든요. 네네. 그럼 1억 4천 갭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같이 돈이 귀한 시기에는 좀 두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네. 그런데 만약에 실거주다. 실거주로 본다면 나쁘지 않다. 그렇죠. 이렇게 봐지는데요. 실거주 입주하는데 뭐 전월세 가격이 네. 뭐가 중요합니까? 네. 지금 이제 아파트 시세 필터링을 싹 걸어보면 전체를 걸어볼까요? 당연히 사실 전주에서는 네. 에코시티 살기 좋죠. 네. 네, 살기 좋은 거 알고 표천지구 살기 좋은 거 알고 네. 만성지구 혁신도시 살기 좋은 거 압니다. 네. 네, 각자 취향 그리고 뭐 일자리의 접근성 뭐 생활권 이런 거에 따라서 고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법조타운이 있는 혁신도시 인근 그다음에 서부신시까지 전북 도청 가깝고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일단 평당가 딱 봐도 우성 아파트 이거는 재건축 심리가 들어가 있겠죠. 네. 뭐 일단 구축이니까 제외시키고 85세대 제외시키고는 혁신도시 대방 DMCT 네. 가장 비싸고요. 그다음 네. 효천지구, 네. 그다음에 에코시티, 네. 그다음에 에코시티. 네, 또 에코시티 서부신시까지 빠지지 않습니다. 빠지지 않고 아우. 나오고요. 혁신도시가 이제 제가 순위별로 보다 보니까 좀 밑에 쪽에 있는데 네. 나쁘지 않아요. 네. 아까 혁신도시 저 위쪽에 하나 있었거든요. 순위별로. 여기 있네요. 중흥 S 클래스. 네. 그 위에도 있었고. 혁신 5차 호반 베르디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전주에서 나쁘지 않은데 전북에서 나쁘지 않은데 네. 지금 이 가격이 나온다. 제가 볼 때는 연식 차이인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물에 빠지는 그 순간이 가장 두렵고 발이 바닥에 닿으면 네. 조금 정신 차리게 된다.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진짜 그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네. 지금 송파 반등했죠. 근데 이게 저는 완전 반등해서 쭉 상승할 거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바닥을 좀 다지고 있다. 어느 정도 바닥 다지고 있는 가격에 그러니까 A급지에 좋은 아파트들이에요. 네. 1급지, 1.5급지에 좋은 아파트들인데 내가 실거주다 하면 네. 적당한 저렴한 가격에 사야지. 그렇죠. 내가 마치 이제 신처럼 최고의 바닥 가격을 예상하기는 힘들다. 맞아요. 그래 보면 실거주자들은 괜찮다. 좀 이런 괜찮은 가격에 그렇죠. 거래되고 있다. 네. 볼 수 있죠. 네. 저희 방송을 또 투자자분들도 많이 보는데 투자자가 보기에는 아직 힘들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자면 내가 최대한 좀 싸게 타이밍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거는 그런 자세는 맞아요. 예. 근데 실거주가 그러기는 뭐 안 맞죠. 우리처럼 공부라든지 임장이라든지 이런 행위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들죠. 네. 오히려 스트레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적당한 기준을 잡고 그 기준에 맞게끔 내 자금이 될 때 그때 뭔가 실거주, 뭐 갈아타기 이런 걸 하시면 굉장히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럼 기준을 마련해 드리는 게 오늘의 우리의 방송인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을 조금 체크해 보면요. 네. 자, 지금 이제 여전히 빠지고 있는데 네. 여전히 집값은 비싸다 했잖아요. 네. 저희가 괜찮다 했던 거는 A급 입지에 A급 단지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A급, A-급, B급 플러스 네. 이런데도 불구하고 싼 가격에 나오니까 괜찮다 했던 네. 거고 네. 전체 지표상으로는 아직까지는 좀 비싸다. 그런데 보면 빠지고 있죠. 네. 근데 전주 자체는 입주 물량이 상당히 네요. 없어요. 상당히 없고 네. 미분양도 사실은 되게 작아요. 135잖아요. 예, 중공업 미분양은 없어. 빵이고 네. 이제 새 아파트가 더 이상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중공업 미분양이 저거 없다는 거는 네. 아직까지 도심의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 분양할 데 없는 게 없어서 네. 저는 다 택지고 그렇죠. 좋은 입지에 네. 좋은 아파트들이 다 분양했기 때문에 네. 중공업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전주 같은 경우는 저쪽에 인호동 쪽에 뭐 재개발, 그다음에 효천동이나 이쪽에 밑에 재건축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것들도 입지가 좋아요. 네. 근데 막 약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쓰레기 입지에 있는 그런 단지들은 전주에는 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앞으로도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죠. 네. 네. 사실 지금 보자면 이제 이 전주는 비싼 거 말고는 없어요. 공급량도 작고 네. 전북 내에서는 수요도 받쳐주는 도시고 미분양도 없지 않습니까? 네. 인구 65만 대 인구 중에
미분양 135개밖에 안 됩니다. 이 불경기에 네. 거래 절벽, 그렇죠. 거래가 아예 급감, 그렇죠. 거래 감소가 아니고 절벽 시대인데 또 불구하고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하다. 지표는 너무 좋다. 네, 그러면 딱 하나 비싼 것만 해결되고 금리만 해결된다면 전북은 다시 한번 네. 반등할 가능성이 높겠다. 오.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네. 뭐 사실 뭐 특례 보금자리라든지 네. 내가 대출을 좀 많이 네. 나오는 이런 상품들을 내가 좀 활용한다면 실거주인 분들은 싼 것만 네. 좀 골라서 네. 공략한다면 네. 괜찮겠네요. 저는 지금 2월 말이죠. 네. 이제 곧 3월 초. 네. 그냥 지금 계속 뛰어다녀야 된다고 봐요. 실거주자는. 실거주자들은. 투자자는 끊임없이 모니터링, 계속 모니터링 네. 해야 되고. 그러면 기회가 열릴 것이다. 좀 봐집니다. 네. 저희 이런 거는 현장을 가야 된댔죠. 그렇죠. 제목 옆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네. 저희 아파트 스터디반이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지금 새로 모집 중이기 때문에 네. 스터디반을 통해서 전국을 내 손바닥처럼 볼 수 있는 그날까지 그렇죠. 같이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